다른 게 아니고 청와대에 지금 엄청난 휴지가 나오는 모양인데요. 이 휴지가 보통 가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쓰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제대로 버려지지 않고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고 막 쏟아진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인지 한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하라 이런 지시 내용이 발견됐다는 문건, 이게 사실입니까? 실제 또 만약에 이게 실제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은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문건이 있었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주말을 지나서 예. 청와대에서 추가 브리핑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많은 물건들이 보고되고 있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앞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몇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 네. 기록물하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하고 내용이 앞에서 지정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먼저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록물이든 지정 기록물이든 대통령이 그리고 참모들이 썼던 여러 가지 기록물들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직접 박수현 대변인처럼 기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조용하게 일단 지정 기록물이든 기록물로 분류를 한 다음에 대통령 이런 기록물 관리에서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논의 끝에 드러내는 게 옳으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 업무와 관련돼서 작성된 서류들은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 중에 일부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별도로 지정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 그러니까 지정 기록물이 아닌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예. 따라서 공개가 원칙이다. 예. 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일부 내용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변인이 공개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그런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JTBC 보도대로라면 네. 정부 우호적 언론과 협조해서 특조위나 유가족 등 일탈 행위를 부각시켜라, 이런 주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일부 의원들과 유가족분들이 택시 기사분들과 어떤 멱살잡이를 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발견된 정무수석실 문건 자체는 이제 2015년 3월 정도부터 작성된 것으로 네. 보여진다고 합니다. 예. 주로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보다는 네. 특조위 활동 자체를 좀 무력화시키기 위한 어떤 활동에 대한 문건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예, 문건 내용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들과 함께 특조위의 일탈 행위를 부각해서 무력화시켜라라는 건데, 네. 주로 이 무렵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쓸데없이 많이 든다라든지 네. 이런 논란들을 계속 일으켰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 일부 언론에서 특조위는 세금 도둑,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돈을 많이 쓴다, 이게 다른 어떤 불행한 사태와 비교했을 때도 너무나 많은 세금 도둑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네. 그 시점에서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그죠? 네, 비슷한 시기에 나왔었고요. 네. 특히 그 이후에 이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조사하겠다고 결정할 무렵쯤에 이제 언론의 어떤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비판적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였던 김재현 의원, 저도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만, 네. 세월호 특위에서 세금 도둑, 탐욕의 결정체다, 이런 비난도 했었단 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1월 정도에 했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비슷한 취지의 언론 보도가 많이 이어지면서 예. 세월호 특조위가 요청했던 예산보다 훨씬 축소된, 예. 그러니까 당초 요구액보다 약 44% 정도가 삭감된 예산만 배정이 되면서 예. 특조위 자체의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빚어내게 됩니다. 세금 도둑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언론들이 문제 삼았던 부분들은 네. 사실 이제 공무원 처우에 관련된 규정들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에 채용된 사람들도 공무원 의제를 받기 때문에 네. 다른 기관 공무원들과 처우를 같은 급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도 다 그 정도 처우를 받는데 네. 그걸 콕 집어가지고 몇 가지 사례를 집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죠. 예. 일부 언론이 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보도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특조 입장에서 보면 당시 언론 보도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건 사실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뭐 예산 편성 문제라든지 시행령 개정의 문제라든지 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에 대한 조사 결정을 할 당시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사실 이제 합리적인 어떤 이유라든지 타당한 네. 근거 없이 좀 비방성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특조위가 무력화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뭐 민원연 같은 그 언론 단체들은 따로 모아서 뭐 정리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그랬던 네.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편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가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직접 그 내려가서 유가족들도 만나고 또 세월호 유가족 면담도 했었고요. 뭐 이게 형식적이든 어쨌든 간에. 네. 그다음에 특검하고 국정조사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까? 유가족들에게. 예, 그죠? 예. 그런 의지 부분도 있었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참사 초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었죠. 예. 그런데 어떤 그 방송사가 분석한 것처럼 7월을 기점으로 2014년 7월을 기점으로 태도가 바뀝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많이 이어졌었고요. 왜 2014년 7월 기점으로 바뀌었을까요? 혹시 2014년 7월부터 가족분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진상규명을 요구했군요. 특별법 예. 만들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9월에 네. 아시다시피 그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이라고 하는 그랬죠. 지금 보면 이제 청와대가 혹시 연루된 것 아니냐. 예. 이번에 이제 발견된 문건에서도 곳곳에 그 대리운전기사 사건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김영한 네. 전 민정수석의 자필 추적 메모에 보면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 남부지검 고발 철저 수사하도록 다그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청와대에서 이 사건을 직접 관리했었다라는 의혹이 좀 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7월부터 태도가 바뀌었고 9월에 특히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이 터지자 네. 청와대에서 좀 이 사건을 관리하면서 유가족들을 좀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한 수석의 메모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론들이 이제 들끓기 시작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정부에 대한 어떤 감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찰에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있었는데요. 네. 사건 당시에 이제 김현 전 그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김현 전 의원의 명함을 사건 현장에서 받아간 청년들이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이 청년들이 어떤 청년이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보수적인 단체들이 변호사 단체들이 이제 변호를 하겠다고 나섰고 그다음에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청와대에 보고돼서 또 청와대가 다시 이제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지시를 한 정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사건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사건이 관리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죠. 네. 참, 이 지난 정권에서 워낙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국정농단 사태가 참 이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국정농단이 있다 보니까, 제 판단에는 역대 정부가 다 이런 문건들을 제대로 처리 못하고 남긴 캐비넷에 잠겨놓고 떠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건데, 이런 농단이 너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나오는 문건들은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전 정권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이번 정권은 이제 대통령이 탄핵될 정도로 네. 국정이 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탄핵 당시에 다뤘던 그런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최근에 이제 발견된 문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좀 참담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많은데 청와대가 지금 과거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검찰과 함께 또 이런 증거물을 내놓고 하는 여기에 집중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또 한편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100대 국정과제도 발표했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그려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진짜 진상이 좀 규명이 돼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방지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다루고 있다 이렇게 좀 그 중요성은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 뭐 지원하는 문제 그죠?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한일 위안부 합의 여러 가지 어떤 지시 사항들이 담겨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 증거나 이런 걸로 채택될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 좀 무리한 거 아닌가요? 뭐 검찰이 지금 그 자료를 받아서 수사를 해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고 증거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또 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좀 두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박주민 의원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런 문건들을 가지고 검찰에다가 증거로 제출하면은 우리 박주민 변호사께서는 그거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상대방 변호사라고 한다면은 증거 능력이라든지 증명력에 관련돼서 다투긴 다툴 텐데요. 이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면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겠죠. 그렇죠. 위법하게 수집된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청와대에서 제대로 처리 못한 문건이니까요. 이 문건의 공개 비공개 문제 최종적으로 청취자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돼서 생성된 문건들은 대통령 기록물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 기록물은 법에 따르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공개하지 않고 싶은 경우에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는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서류에는 어디에도 그런 별도의 어떤 지정 행위가 보여지지 않고 있고 보관 방식도 그냥 캐비넷에 넣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불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를 좀 무력화시키기 위한 어떤 활동에 대한 문건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문건 내용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들과 함께 특정의 일탈 행위를 부각해서 무력화시켜라라는 건데 주로 이 무렵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예산이 쓸데없이 많이 든다라든지 이런 논란들을 계속 일으켰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일부 언론에서 특조위는 세금 도둑,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돈을 많이 쓴다. 뭐 이게 다른 어떤 불행한 사태와 비견했을 때도 너무나 많은 뭐 세금 도둑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그 시점에서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그죠? 비슷한. 자, 이제 그러면 그런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JTBC 보도대로라면 정부 우호적 언론과 협조해서 특조위나 유가족 등 일탈 행위를 부각시켜라. 이런 주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일부 의원들과 유가족분들이 이 뭐 택시 기사분들과 어떤 멱살잡이를 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발견된 정무수석실 문건 자체는 이제 2015년 3월 정도부터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주로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던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보다는 특조위 활동 자체 다른 게 아니고 청와대에 지금 엄청난 휴지가 나오는 모양인데요. 이 휴지가 보통 가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쓰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제대로 버려지지 않고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고 막 쏟아진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인지 한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하라 이런 지시 내용이 발견됐다는 문건 이게 사실입니까? 실제 또 만약에 이게 실제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은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문건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주말을 지나서 예. 청와대에서 추가 브리핑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많은 물건들이 보고되고 있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앞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몇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 네. 기록물하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하고 내용이 앞에서 지정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먼저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록물이든 지정 기록물이든 대통령이 그리고 참모들이 썼던 여러 가지 기록물들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직접 박수현 대변인처럼 기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조용하게 일단 지정 기록물이든 기록물로 분류를 한 다음에 대통령 이런 기록물 관리에서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논의 끝에 드러내는 게 옳으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 업무와 관련돼서 작성된 서류들은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 중에 일부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별도로 지정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 그러니까 지정 기록물이 아닌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예. 따라서 공개가 원칙이다. 예. 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일부 내용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변인이 공개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